31강입니다. 오늘 또 비가 국지성 소나기가 상당히 왔어요. 제가 그 관방절이 걷다가 비를 혹시 맞았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도 그렇고 소나기나 뭐 이런 비도 국지성으로 막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부터 해가 쨍쨍 났습니다. 31강인데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소한 것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그간 등한시했던 주변을 하나둘 바라봐야 합니다. 시 쓰기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배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소위 내지는 소리 나지 않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점차 자기 것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유란 무엇인가, 확장성을 가져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유란 무엇인가입니다. 은유, 우리 이제 흔히 그 해설이나 이런 데 있다 보면은 메타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유를 암유라고도 하거든요. 암유. 직유와는 이제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은유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날라고 그러죠.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은유가. 따지고 보면은. 그 비유법 하나로 그 행동이나 개념, 물체 등 그런 유사한 성질을 지닌 다른 말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그 간접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은유라는 것이.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은 귀신 같지만 마음은 부처님 같다. 이러거든요. 이 같다, 처럼 하면은 처럼이 나오는 비유잖아요. 뭐뭐같이, 뭐뭐처럼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진짜 귀신같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부처님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은유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굴은 귀신이지만 마음은 부처이다. 이게 은유예요. 얼굴은 귀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부처다. 이럴 때 이렇게 고치는 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광균 선생님은 대상이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 구절을 적어왔는데요.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름은 장미라는 얘기예요. 이 은유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장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처럼이나 이런 게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은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어떤 말을 좀 이렇게 고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은유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30살이라는 시를 한번 간단하게 3일밖에 안 되거든요. 시를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럴 때 30살이 와버렸대요. 참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30살은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어떤 시기. 예. 그리고 요즘 그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30살 정도 되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정적인 직장을 못 가지니까 이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서른이 왔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회한이나 이런 걸로 가득 차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30살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을 때 30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또 은유적인 어떤 표현을 한번 잘 되어 있는 걸 보겠는데요. 시계 수리공은 장례식입니다.
우리 그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계 수리공의 장례식 박서영. 모든 죽음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시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흰 벽에 걸린 시계가 물고기처럼 가고 있다. 저 부드러운 지느러미, 한 번도 만진 적 없어서 아름다운 지느러미,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더 아름다운 지느러미. 나는 시계 속의 무량한 구멍으로 당신을 느낀다. 장례식에서도 시간의 주유소는 번창하고 있다. 울음을 뒤덮고 남은 웃음으로 지폐를 세는 손. 산 사람을 살아야 하는 뻔뻔함으로 시계를 본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고 심각하게 앉아있는 시간의 덩어리들. 당신은 두려운 이미지만 남긴 채 웃고 있구나. 평생 시계 속의 파닥거림에 몰두한 당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고단함으로 몸 안에 건전지를 갈아 끼운다. 심장을 너무 많이 찌른 바늘이 마음의 귀신을 파묻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다. 네, 모든 그 죽음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죽음이요 정교하게 다듬어진대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죽음이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시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항시 이제 다듬어져 계속 고쳐지고 또 시계는 또 가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시간을 보는 거죠. 흰 벽에 걸린 시계가 물고기처럼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시계를 좀 예를 들면 물고기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초침이 이렇게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와 물고기를 대비해서 그 시를 지은 겁니다. 저 부드러운 지느러미, 또 한 번도 만진 적 없어서 아름다운 지느러미,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더 아름다운 지느러미.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은 굳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를 계속 이렇게 물고기 지느러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계 속의 무량한 구멍으로 당신을 느낀다. 무량하다는 것은 많아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무량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장례식에서도 시간의 주요소는 번창하고 있다. 장례식에서도요, 시간의 주요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주요소라는 것은.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쓰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네. 시간을 쓰는 일입니다. 울음을 뒤덮고 남은 웃음으로 지폐를 세는 손.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뻔뻔함으로. 산 사람은 산다고 하잖아요. 예, 산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뻔뻔함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죽은 시계를 있는데도 그 뻔뻔하게 이제 쳐다보는 거죠. 예.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밥 한 그릇씩 앞에 놓고, 이제 우리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하러 가면 플라스틱 그릇에 이제 뭐 이것저것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게 앉아있는 시간의 덩어리들. 시간의 덩어리들. 은유예요. 네.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심각하다 보죠. 네. 시간의 덩어리들. 시간의 덩어리들 중에 고장난 다 시계들입니다. 당신은 두려운 이미지만 남긴 채 웃고 있구나. 평생 시계 속의 파닥거림에 몰두한 당신.
원래는 평생 시계 속에 째깍째깍 나는 그 소리에 몰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를 했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그 어구를 단어를 찾아내다 보니까 파닥거림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고단함으로. 아까는 산 사람이 그 살아야 하는 뻔뻔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산 사람이 고단함입니다. 몸 안의 건전지를 갈아 끼운다. 죽은 시계에다가 이제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우리는 시간의 주유소에서 시간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다가 심장을 너무 많이 찌른 바늘이 마음의 귀신을 파묻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다.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계 수리공은 장례식이니까 시계 수리공이 죽은 거예요. 시계 수리공이 지금 시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시계 수리공이 죽은 그 장례식에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수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실제로 이 시를 쓴 그 박서영 그 시인도요 2018년도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딱 50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벽의 시계를 보는 습관이 우리는 항시 있거든요. 시계바늘이 물고기처럼 가고 있다고 지느러미를 등장도 시킵니다. 시계 수리공이 만졌던 시계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시계 수리공이 고쳤던 시계들은 째깍째깍 하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시계 수리공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시계 수리공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시간을 주유를 받겠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제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돼요. 이 건전지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문학회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 거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치약 속에, 치약 튜브 속에 있는 치약과 같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 그 치약을 큰 거를 짜다 보면 어느 날 안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 인생도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 예, 우리는 정말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